수도권 주택시장 구조 분석. 1100만 채의 비밀 잠재 매물 70만 채가 시장을 흔든다. 숫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꾼다. 지금부터 숫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택수 1100만 채. 수도권 가구수 1000만 가구. 1100에서 1000을 빼면 100. 단순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에는 지금 100만 채의 집이 남아돌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공급이 충분한 거 아닌가? 왜 집값이 비싼 거지? 그런데 동시에 이런 통계도 존재합니다. 수도권 무주택 가구 500만. 내 집 없이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는 가구가 전체의 절반입니다. 집은 100만 채가 남는다고 하는데 무주택자는 500만 가구. 이 두 숫자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해드리겠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를 해부하면 왜 집값이 잡히지 않는지, 왜 무주택자는 늘 밀려나는지, 그리고 이 시장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흔들릴 수 있는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뉴스에서 나오는 부동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기초 데이터 정리 1000만 가구는 어떻게 나뉘는가? 먼저 기초 데이터부터 정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수도권 총 주택수는 약 1100만 채, 총 가구수는 약 1000만 가구입니다. 이 1000만 가구를 주택 보유 여부로 나누면 세 그룹이 됩니다. 첫 번째 그룹 무주택 가구 500만. 전체의 절반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이 순간 타인의 집을 빌려 살고 있습니다. 전세이든 월세이든 내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500만이라는 숫자는 작지 않습니다. 서울시 전체 인구가 약 940만 명이니 이에 맞먹는 가구 수가 무주택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룹 1주택 가구 380만. 이분들은 딱 한 채를 소유하고 직접 거주합니다. 시장의 안정적인 실수요층이자 매매 임대 모두에 참여하지 않는 중립적 보유자입니다. 1주택 가구 380만이 보유한 주택은 정확히 380만 채. 이 물량은 시장에서 공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실거주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룹 다주택 가구 120만. 숫자는 가장 작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큽니다. 120만 가구가 총 220만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평균 약 1.8채를 가진 셈입니다. 하지만 평균은 실제를 감춥니다. 2채 보유자도 있고 5채, 10채 보유자도 있습니다. 집중된 소수가 시장의 공급 구조를 사실상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00만 가구 중 500만은 집이 없고 380만은 딱 한 채만 있고 120만이 220만 채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0만 채에서 실거주 120만 채를 빼면 남은 100만 채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초과 보유분입니다. 초과 보유분 100만 채의 해부. 다주택자가 실거주를 제외하고 보유한 100만 채. 이 물량의 정체를 층위별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갭투자 물량 약 50만 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갭투자 물량입니다. 갭투자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즉 갭만큼의 자금으로 집을 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 7억, 전세가 5억이면 2억만 있으면 집 한 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작동하면서 무주택 가구의 전세 보증금이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 자금이 되는 아이러니한 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갭투자 물량 약 50만 채는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사실상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한팔 이유가 없습니다. 잠긴 물량입니다. 순수 임대 운용 물량 약 20만 채. 월세나 준전세 형태로 임대 수익을 얻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매물화가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 중에는 소유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수익 전략이 유지되는 한 이 물량도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실미분양 노후화 물량 약 30만 채. 이 그룹은 성격이 다릅니다. 앞서 두 그룹은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보유하는 물량이라면 이 30만 채는 시장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물량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와 시세의 괴리로 인해 수요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 공실 빌라와 오피스텔은 관리 부실, 노후화 위치 문제로 인해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노후화된 주택은 수요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통계에는 잡히지만 실질적인 공급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100만 채 중 30만 채는 구조적으로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물량이고 나머지 70만 채는 조건에 따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 매물입니다. 잠재 매물 70만 채의 의미와 트리거 분석. 이제 핵심입니다. 70만 채라는 잠재 매물이 왜 중요한가? 수도권 연간 아파트 거래량은 통상 30만에서 40만 건 수준입니다. 시장이 과열될 때도 침체될 때도 이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잠재 매물 70만 채 중 절반인 35만 채만 시장에 나와도 그것은 연간 정상 거래량에 맞먹는 물량 충격입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가? 시장은 충격을 흡수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공급 증가는 매수 심리를 꺾고 호가를 낮추고 거래를 얼립니다. 이 연쇄가 시작되면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재 매물은 어떤 조건에서 시장에 나오는가? 5가지 트리거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트리거 1. 금리 상승. 갭 투자자의 가장 큰 부담은 이자입니다. 전세가는 고정되어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버티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선택하게 됩니다. 2023년 금리 인상기에 실제로 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급매물이 쏟아지고 거래가 급감하는 이중 충격이었습니다. 트리거 2. 세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중과가 강화되면 보유 비용이 올라갑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중과는 다주택자에게 직접적인 매도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세제 정책 하나가 수십만 채의 잠재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트리거 3. 전세가 하락과 역전세. 갭 투자의 구조적 약점은 전세가에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전세가가 하락하면 계약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역전세입니다. 역전세가 발생하면 소유자는 다른 돈을 마련하거나 집을 팔아야 합니다. 강제 매물화입니다. 트리거 4. 가격 하락 기대 심리. 부동산은 기대 심리가 절반입니다.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흔들리면 보유 유인이 사라집니다. 다주택자들이 추가 하락 전에 먼저 팔겠다는 심리가 생기는 순간 매물이 쏟아집니다. 트리거 5갭 붕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너무 좁아지면 갭 투자의 수익 모델 자체가 무너집니다. 소형 갭으로 큰 집을 사는 구조가 불가능해지면 갭 투자 수요가 사라지고 기존 갭 투자 물량도 정리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 5가지 트리거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작동할 때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2022년 하반기가 바로 그 사례였습니다. 금리 인상, 역전세, 가격 하락 기대가 동시에 겹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3040%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부 구조의 역설 무주택 500만과 잉여 주택 100만의 공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무주택 가구 500만과 초가 주택 100만이 동시에 존재하는가? 경제학의 기본 원리대로라면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으면 시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서는 그 연결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가격 장벽. 잠재 매물 70만 채의 상당수는
수도권 핵심 입지의 고가 주택입니다. 무주택 가구 500만 중 이 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극히 일부입니다. 시장에 공급이 존재해도 구매력이 없으면 수요가 될 수 없습니다. 공급과 수요는 숫자만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둘째, 위치의 미스매치. 무주택 가구가 원하는 곳은 서울 강남, 마포, 용산, 수도권 주요 교통망 인근입니다. 그런데 공실과 노후화 물량의 상당수는 외곽이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의 거리보다 수요자의 마음속 거리가 훨씬 멉니다. 셋째, 소유 구조의 잠금. 앞서 분석한 것처럼 70만 채의 잠재 매물은 소유자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묶여 있습니다.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팔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이 살아있는 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장벽이 무주택 500만과 잉여주택 100만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모순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만들어낸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설계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시장 시나리오 세 가지. 이 구조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약 1분 30초.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구조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A, 잠재 매물 폭발 충격 시나리오.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역전세 사태가 재발하거나 강력한 세제 규제가 도입될 경우입니다. 70만 채 중 3,040만 채가 시장에 나오면 수도권 거래량의 12년치 물량이 한꺼번에 공급됩니다. 가격 급락, 거래 절벽, 역자산 효과로 이어지는 충격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실수요자에게 기회가 생기지만 동시에 전세 시장이 붕괴되면서 무주택 가구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 현상 유지 교착 시나리오. 현재의 금리, 세제, 전세가 수준이 유지될 경우입니다. 다주택자들은 버티기를 계속하고 잠재 매물은 잠재 매물로 남습니다.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은 계속 어렵고 전세 월세 가격은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나리오에 가장 가깝습니다. 시나리오 C, 연착륙 정책 시나리오. 정부가 공공임대 전환, 임대 등록 활성화, 단계적 세제 조정 등을 통해 잠재 매물을 충격 없이 시장에 흡수하는 경우입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장 어렵습니다. 다주택자, 임차인, 무주택 수요자, 건설사,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구조 변화는 충격과 함께 왔습니다. 최종 구조 요약. 이 시장을 보는 올바른 시각. 지금까지의 분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1,100만 채는 이렇게 나뉩니다. 실거주 1주택자 보유 380만 채, 시장 비유동. 무주택 가구의 전월세 거주 약 500만 채, 다주택자가 공급. 구조적 초가분 100만 채. 시장 진입 불가 공실 노후화 30만 채. 잠재 매물 70만 채. 이것이 핵심 변수. 이 70만 채가 시장의 화약고입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어서 집값을 떠받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총량으로 보지 마십시오. 구조로 보십시오. 집이 몇 채 있느냐가 아니라 그 집이 누구 손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조건에 묶여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그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시장의 흐름을 앞서 읽을 수 있습니다. 클로징. 오늘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숫자 뒤에 숨겨진 구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1,100만 채 중 실질적으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잠재 매물은 70만 채. 이 물량이 트리거에 의해 언제 어떻게 시장에 나오는지가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실제로 이 잠금이 풀렸던 사례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합니다. 일본 버블 붕괴 1991년, 미국 서브프라임 2008년,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경험한 2022만 2023년 역전세 사태까지 3번의 충격에서 공통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부동산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숫자 너머의 구조를 함께 읽는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